무언가에 특별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혹시 들어봤어요? 막 통계학과? 네. 네. 자, 저희 교회 아는 형이 알겠어. 조용히 해. 축하해요. 고려대학교 축하해요. 밥 사줬어요. 자, 아니 그런 반응 보이지 말라. 통계를 할 때 왜냐면 한두 자료만을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현도 진짜 미친년이다. 정말 진짜 미친년이다. 지금 프린트로 하는 거예요. 자, 통계라는 건 한두 자료를 다루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은 자료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봐봐요. 반을 나눈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무언가의 수업도 진행하고 또 뭐 점수도 내고 그래야 되죠. 그쵸? 그래서 니네 반 1반, 2반, 3반, 4반 학교 그러니까 전교 몇 반까지 있어요? 3학년? 11반이요. 그쵸? 그 각각 반에 대해서 어떤 값들을 나타냅니다. 자, 통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단어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만약에 못 알아들어서 까먹거나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앞으로 나가는 거에 있어서. 알겠죠? 자, 조심하게 봐둬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자료를 각각의 값을 하나하나 따지진 않아요. 어떻게 따지죠? 묶어서, 덩어리째로 묶어서 따집니다. 그쵸? 나름의 뭘 만들죠? 규칙. 집단을 만들죠. 그러면 1반이라는 것과 2반이라는 데와 3반이라는 데 니네 몇 반이에요? 5반이요. 니네가 전교 꼴등이죠. 아닙니다. 전교 꼴등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뭐예요? 그 반의 평균 점수라는 걸로 전교 등수를 나타내고 하여튼 나름 무언가가 있겠죠. 그쵸? 자 보세요. 집단에 니네 집단이라는 거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니네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너 그거 좀 이따 찍어. 그걸로 안 찍혀. 밖에 있는 큰 걸로 찍어. 쌤 찍었어요. 대단한 년. 그거 좀 이따 집착하지 마. 너 그렇게 집착하면 남자친구한테 차인다. 송고원처럼. 안 차였어요 아직. 자 봐봐요. 아직.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저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특징적인 값을 나타내는데 그걸 우리는 대표값, 당연히 사이시오시 요즘에 이렇게 들어가죠.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해요. 그럼 그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값이 여러 개가 있을 건데요. 그것들 중에 우리 혹시 들어는 봤습니까? 최, 빈, 값 들어봤나요? 그리고 중앙값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네. 자, 최빈값이 뭔지를 설명해 볼게요. 최빈값이란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어떤 학생 점수가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있다고 치죠.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점수가 몇입니까? 1이죠. 그래서 얘의 최빈값은 1입니다. 최빈값은 뭐라고요? 빈도가 가장 많은 것. 알겠죠? 이거 다 외워야 해요. 싹 다 외워야 해요.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 최빈값을 공부하다가 보면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거. 학교쌤이 일부러 이렇게 내줘요. 자, 최빈값은요? 없어요. 최빈값 없다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좀 더 가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빈값은요? 13. 두 개입니다. 최빈값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시지만 같은 빈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둘 다 써줍니다. 딱 실수하기 좋은 건 요거밖에 없죠. 최빈값에서 실수하기 좋은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최빈값이 없을 수도 있고요. 최빈값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게 지금 다 뭐를 말하는 거냐면 그 집단의 성질을 대표하는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 대표값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할 거라고요? 대표값 중에 하나를 최빈값이라는 걸로 나타낼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해하나요? 네. 자, 최빈값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보죠. 최빈값이 왜 중요한지를요.
우리가 예전에 만약에 니네 반에서 애완동물 조사를 한다고 칩시다. 만약에 애완동물을 조사하는데 개, 고양이, 사자, 토끼 이런 애들이 있다고 치죠. 오케이? 개를 3명이서 기르고 고양이를 2명이서 기르고 아니다. 개를 4명, 고양이 2명, 1명을 기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집단에, 이 반에 애완동물을 기르는 친구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최빈값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저 중앙값이라는 것도 쓰지 않고요.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다루게 될 평균이라는 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개를 1번, 고양이를 2번, 사자를 3번, 토끼를 4번이라고 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1.8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고양이에 가까운 개냐? 그쵸? 이제야 그만해 그거. 이거 놓치면 쌤이 더 설명 못 해줘요. 이거 되게 시간 낭비적인 문제라서 한 번만 외우면 끝. 그 다음부터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일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해요. 지금. 자, 언제 최빈값을 쓴다? 그 특정한 수치들을, 오케이? 이런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선호하는 과일이라든가 했을 때 그 소수점이 나타내는 게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할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최빈값을 언제 쓰는지 이해해요?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럴 때 최빈값이라는 걸 쓴다입니다. 다음요. 중앙값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오름차순이라고 하겠습니다. 뭔지 알죠? 작은 것부터 큰 값으로 쭉 써주는 거예요. 오름차순 나타냈을 때 어디에 있는 거? 중앙에 있는 거. 근데 안타까운 거는 얘입니다. 보시죠. 얘 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의 중앙값은요. 진짜 딱 한가운데 값을 골라주면 돼요. 누구죠? 4. 왜요? 개수가 딱 몇 개예요? 홀수개니까 딱 뭐가 돼버려요? 가운데 3이 돼버리죠. 근데 개수가 짝수개입니다. 너 개수가 짝수개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2개 평균. 그렇죠. 2개 더해서 뭐 해줘요? 가운데 2개를 더해서 뭐 해요? 평균을 나타내는 거. 그러면 2개 더해서 반은 나눠준다. 즉 3.5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나요?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쌤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자, 중앙값은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냐 짝수개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느냐가 달라지는 건데, 자 봐봐요. 얘는 중앙값이라는 걸 쓸 때는요, 평상시에는 거의 잘 안 씁니다. 이런 특정한 수치에서 쓰지 않아요. 언제 주로 쓰냐면, 야, 잘 기억해 봅시다. 기억해 보세요. 야, 니네 나라의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게 누구니? 거의 재벌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쵸? 근데 빈부격차를 생각한다면 서민이라는 것과 재벌이라는 거의 격차는 너무 크죠. 그렇지 않아요? 주로 이럴 때 씁니다. 뭐요? 이렇게 빈부격차 클 때 같은 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뭘로 판단하죠? 평균? 그쵸? 평균 소득으로 판단을 하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나라의 국민이 버는 평균 소득으로 그 나라의 경제를 판단합니다. 오케이? 얘 잘 보세요. 그 평균 소득이 어디 축의 평균 소득이냐? 서민층 말고 중산층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재벌이 있겠죠. 맞죠? 얘네들을 거의 버립니다. 얘네들로만 판단을 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중앙값이라는 건 그 집단의 성질을 대표하는 값인데, 오케이? 중앙값이라는 건 그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대표하는 값인데,
언제 쓴다고요? 빈부격차가 클 때 씁니다. 자료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때 1, 2, 3, 4, 5, 6 2천, 3천, 4천, 5천 100만, 1000만, 2천만 막 이렇게 막 쫙 너무 극단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이면 누구로 대표값을 쓰는 게 현명하다? 중앙값으로 대표값을 쓰는 게 현명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오케이. 내가 이걸 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냐면요. 다음 대표값 중 어떤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주고 그 집단의 성질을 통해서 다음 대표값 중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2, 3, 4, 5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최빈값, 중앙값, 평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평균은요.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에요. 자, 이 둘은 뭐예요? 거의 양념 수준입니다. 이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걸 가지고 실제로 뭐 중앙값을 찾아라. 그는 홀수계일 때는 한가운데 거, 짝수계일 때는 그 중간의 양쪽 끝의 평균값, 그리고 최빈값을 뭐 개, 고양이 또는 뭐 선호하는 과일 이런 거 있을 때 쓰면 돼요. 오케이? 진짜 그냥 단답형 문제에서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보죠. 평균부터는 이 통계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알아둬야 될 게, 내가 너 듣고 있어? 너네 오늘 이거 시험 볼 거야. 또 나 지난번 화낸 거 알지? 못 간다. 진짜로. 진짜야. 공부 안 하면 못 가요. 자, 평균 보죠. 평균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니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나면 야, 너 평균 몇 점이야? 이런 거 물어보죠. 그거 어떻게 물어보죠? 과목 점수를 다 더하죠. 그쵸? 총 과목 점수를 다 더하죠. 그 다음에 그걸 뭘로 나눠요? 총 과목 수로 나누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 평균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 집단의 성질을 대표하는 값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지 보죠. 1반 평균, 반평균 몇 점, 2반 평균, 반평균 몇 점, 3반 평균, 반평균 몇 점. 그 반평균이 뭘 뜻하는 거예요? 그 집단을 1반이라는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새끼들이 얼마나 빠간지를. 5반 빠가.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니까.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중 하나가 저예요. 아니지, 나지. 아니야. 많은데 넌 아니야. 맞아, 넌 아니야. 너네들은 아니야. 야, 전 반에서 맞지. 성적 처음 다녔으니. 자, 보죠. 뭔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총 과목수를 총 점수로 나누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평균이라고 하지만 그 평균이 속해 있는 위치를 뭐라고 해요? 대표값이라는 겁니다. 뭐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값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 평균이 뭔 말인지 알았으면 잘 보죠. 1반과 5반으로 하죠. 너 몇 반이냐? 3반. 3반이냐? 왜 다 앞에 있냐 니네. 자, 송건 1점, 아니, 유찬이 2점. 쌤 제가 2점인데. 김치현이 3점이야. 아니, 김천이 1점. 쌤 제가 그럼 저는 3점 할게요. 그럼 정채연이 1점. 자, 이거죠. 정말 니네들은 도라이가 많구나. 자,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자, 저게 점수라고 칩시다. 그럼 제 평균을 구해보죠. 얘 평균 다 합치면 얼마죠? 10. 이거 10이니까 4로 나누면 되죠. 2.5. 평균 뭐예요? 2.5죠. 맞습니까? 네. 얘는 2.5. 똑같이 2.5 나오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평균은 뭐라고 했어요, 쌤이? 대표값이 정한다고 했죠. 집단이 얼마나 빠가인지를 보여주는 대표값이에요. 맞나요? 자,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대표값이 평균인데 지금 봐봐. 두 평균이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그 집단도 어때요? 성질이. 그 집단 값들이 다 어때야 돼요? 비슷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완전 다르죠. 상황이 완전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족발 내려 이년아. 어디서 물을 올리고 지랄이야. 아니. 자, 됐죠? 말 알아듣겠습니까? 자, 문제가 발생을 했죠.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려고 하는데 뭐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 뭐 어때? 아니, 저 올릴게요. 아, 족발 내리라고. 아니, 정말. 너무 못생겨서 보기 싫어. 아니, 10분만, 10분. 자, 역시 그거는 있어. 자, 어쩌라. 미친 도라이. 조용히. 평균이 어때요? 평균이 똑같죠.
평균 똑같으면 그 집단도 성질이 비슷해야 되는데 성질 상황이 지금 어때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랑 대표값으로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게 뭐냐면, 잘 봐요. 두 개가 평균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어요. 그게 누구냐? 정말 말도 안 되는 개그를 할 거예요, 누군가가. 산토끼. 마운틴. 산포도라고 할 겁니다. 아 산에서 나는 포도. 지랄할 줄 알았어요. 내가 저지랄 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미친놈. 자, 여기까지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잘 들어봐요. 그럼 뭐가 부족해서 이 평균이 대표값으로 쓰이는 게 조금은 부족하냐면 3포 떨어진 정도라는 뜻입니다. 얘가 지금 떨어진 정도가 어떻죠? 2.5로부터 얘는 얼마 떨어져요? 마이너스 0.5 떨어지고 얘도 마이너스 0.5 떨어지고 얘는 얼마 떨어져요? 5. 0.5 떨어지고 0.5. 0.5 떨어지죠. 떨어지게 얘는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멍청이들. 자, 이렇게 떨어져 있죠. 기준점을 누구로 잡은 다음에 평균으로 잡은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평균으로부터 2는 얼마큼 가 있어요? 왼쪽으로 가 있죠. 3은요? 오른쪽으로 가 있죠.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정도인지를 판단을 해봅시다. 어때요? 아, 둘이 분명히 평균이 똑같은데, 둘이 평균이 진짜 분명히 똑같은데 왜 대표값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두 집단을 나타내는 성질이 평균값이 같은데도 왜 뭐가 다를까를 찾은 게 이 산포도라는 겁니다. 떨어진 정도를 말해요. 어디서부터 떨어지느냐? 용어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뭐라고 하면 돼요? 산포도라고 하면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분명히 저 지금 평균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산포도가 달라서 그 두 집단의 성질이 조금은 달라 보이죠. 그쵸? 그렇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럼 좋아. 떨어진 정도도 같이, 즉 평균을 쓰긴 쓰되 대표값으로 쓰긴 쓰되 평균을 그 평균의 부족한 성질들인 누구를 산포도를 더 추가로 써줌으로써 그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 아닐까요? 그 자료의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뭐냐? 평균을 꼭 뭘로 쓰겠다는 거예요? 대표값으로 꼭 쓰겠다고요. 꼭 평균을 대표값으로 써서 오케이? 그 집단 성질을 나타낼 건데 그 집단의 성질을 나타냈는데 부족한 부분이 누구를 더 써줘서 이 떨어져 있는 정도, 즉 산포도를 더 써서 그 집단의 성질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여기까지는요? 자, 계속 가죠. 그 산포도는요, 자, 대표값 중에 가장 많이 쓰게, 솔직히 가중평균도 있고 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내에서는 이 세 가지밖에 안 배워요. 수능 때까지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산포도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둘은 같은 말인데 별명처럼 조금 바꿔서 부르는 거기도 해요. 그게 누구냐? 분산과 누구냐? 표준 편차라는 겁니다. 쌤 표준 편차는 뭔데요? 그냥 루트에 분산을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산값에 루트 써라는 겁니다. 왜 저걸 써야 되는지는 곧 알려줄게요. 됐죠? 자, 보시죠. 자, 둘의 대표값인 평균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의 성질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기 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누구를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까? 산포도를 더 추가하기로 했어요. 산포도에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는데 도대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어떻게 나타낼지를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알겠죠? 근데 아까 전에 쌤이 기준점을 어디로 잡으라고 했어요? 평균으로부터 기준으로 잡은 다음에 떨어진 정도를 이렇게 판단해냈죠. 2, 3 이렇게 해서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이 2, 3, 3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별양값이라고 합니다. 변하는 양값이라는 뜻이에서 별양이에요. 알겠습니까? 알아들어요?
자 그럼 보죠. 저 별량 2에 해당하는 값에서 평균으로 떨어진 정도를 표현해 주려 합니다. 근데 쌤이 저걸 뭐라고 구체적으로 썼습니까? 마이너스 0.5라고 썼죠. 오케이? 즉 별량 2가 평균으로 떨어진 정도는 마이너스 0.5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게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편차는 별량에서 누구를 뺀다? 평균을 뺀다가 이게 바로 뭐예요? 편차라는 용어고요. 쌤이 저기에다가 쓴 빨간색 마이너스 0.5는요 편차를 뜻해요. 2에서 누구 빼요? 평균이 2.5를 빼보세요. 마이너스 0.5 맞습니까? 이 말 알아듣겠어요? 근데 아까 선포도가 저걸 하던데. 3포도? 선포도 평균으로 떨어지죠. 잠깐만요. 나 지금 연락을 내가 다시 전화할게. 평균은 떨어진 정도인데 하나 값만 떨어지는 걸 확인하면 안 되겠죠? 다 떨어진 걸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딱 하나 값만, 뭐 이 하나만 떨어진 게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자료값 전체가, 즉 별량값 전체가 어떻게 평균으로 떨어진 정도를 측정하는지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편차를 써봤어요. 별량에다 누굴 뺀다? 평균을 뺀다 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자 보시죠. 이 편차들은 다 더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0이에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편차의 총합은 뭐다? 무조건 0이다. 무조건입니다. 보세요. 이쪽도 편차의 총합은 0이에요. 이해하시나요? 됐어요? 됐죠? 이제 그럼 망했다. 망했어. 뭐가 망했냐? 편차의 제곱을 편차를 다 더해봤더니 0이 돼버려. 그러면 우린 떨어진 정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왜? 어느 건 음수가 나오고 어느 건 양수가 나와서 다 더하면 이게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떨어진 정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음수가 나오는 부분과 양수가 나오는 부분이 둘 다 있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편차를 제곱해버려요. 오케이? 그럼 전부 다 뭘로 바뀌죠? 양수로 바뀌죠. 이거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거 바로 이 말이 분산이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쌤이 이야기처럼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쌤, 그 선포도랑 편차 차이가 뭐예요? 선포도는 그 자료값 전체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찾아야 되는 거고 편차는 한 별량이 아니 그러니까 막 그 선포도는 2, 2, 3, 3 다 더해서 평균이랑 떨어지는 거. 자료 전체 값이 얼마만큼 평균으로 떨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그럼 거예요. 저거는 10 빼기 2.5 하는 거예요? 아니 뭔? 아니요. 각각의 값들. 자료값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해야 이게 3포도가 돼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뭘 착각하는 거냐면 3포도라는 건 평균을 기점으로 네. 이 자료 전체적인 부분들이 얼마만큼 그 퍼져 있는 다 듯 더하는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분산이라고. 이 말이 그 말이죠. 이 분산이 3포도라는 뜻이잖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뭐라고요? 분산. 3포도예요. 네? 분산이라고요. 분산이랑 선포도랑 똑같은 거예요? 3포도 중에 분산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다고요. 아. 국어학원을 다니셔야겠다. 아니 진짜 이게. 자 이거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너 옆에서 이해한 척하지 마. 하나도 모르는 거 같으니까. 아니 외울 시간을 줄 거예요. 자 이 말 이해해요? 그럼 자 보죠. 이거를 제곱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0.25 나오죠. 맞나요? 이것도 제곱해 보시죠. 얼마 나와요? 됐죠? 네, 0.2. 마이너스 0.5 제곱하면 0.25 나온다. 자 0.5를 제곱하면 또 0.25겠죠? 또 0.5를 제곱하면 0.25겠죠? 다 더한 걸 뭐로 나눠요? 4로 나눠요. 왜?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했습니다. 계산해보면 이거 다 얼마냐면 4분의 1이거든요. 즉 얘의 분산값이 얼마가 되냐? 0.25가 된다. 떨어진 정도가 0.25래요. 됐나요?
다음 오른쪽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1.5에 대한 제곱을 하면 2.6. 2.25죠. 또 아는 거 나왔다고 신나게 답하네. 얘는요 0.25. 또 0.25 하나 더 있고요. 2.25가 되는 거죠. 총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5입니다. 5를 4로 나누면 1.25죠. 맞습니까? 얘의 분산은 1.25예요. 어때요? 얘보다 퍼져 있는 정도가 더 크죠. 그 별량이 어. 각각의 숫자에 적어 있는 거. 별량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무슨 말을 별량이라고 한다고? 변하는 값이라고. 그러니까 2, 3, 3 각각 별량 각각 하나, 하나씩의 별량 둘. 별량인가요? 아. 별량 셋. 돼요? 알아들어요? 이게 뭐다? 분산이다. 여기다 루트 씌우면 뭐 나와요? 표준 편차 나와요. 선생님. 떨어진 정도를 표현하는 거야. 잠깐만요. 떨어진 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3포도. 이게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삼포도 안에 편차랑 분산이 있는 거예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는 거고 네. 편차는 분산을 계산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 떨어진 정도. 선생님 근데 그 분산했다 루트 씌우면 그럼 그냥 표준 편차 되는 거예요? 네. 아, 됐어요? 자, 이거 다 정리하세요. 더 이상 배우는 거 없습니다. 여기서 다 끝나요.